이게 백초 효소라는 거죠. 채취해서 아까 담았던 것을 이제 1년 후에 이거를 액상을 가르고 나서는 해당을 계속 시켜서 7년 이상을 해야 백초라는 이름을 얻죠. 신선한 제철 나물에 간을 맞춥니다. 조미료는 일체 쓰지 않죠. 귀한 식재료들이 만나 자연이 숨쉬고 시간이 빚어낸 건강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이 밥상은요, 어떠한 것도 인공적인 게 가미되지 않은 자연 밥상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발효의 비법으로 차려낸 대한 스님의 한상. 제로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린 귀한 전통 발효 식단입니다. 우리 몸속 효소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는 밥상이죠. 건강에 좋은 음식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저는 가장 베이스가 잘 발효된 장류와 그다음에 그걸로 만든 장아찌와 그리고 이렇게 식물을 채집해서 만든 발효액, 그 효소를 가지고 이 삼박자가 잘 맞으면 어떤 음식도 뭐 좋은 음식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식탁엔 때때로 건강과 먼 음식들로 채워지곤 합니다. 가공되고 정제된 식품 위주의 식습관은 식품 속 효소를 파괴할 뿐 아니라 체내 효소를 채울 기회마저 사라지게 하는데요. 실제 많은 연구에서 가공식품의 인공 첨가물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리고 면역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몸속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서 소화 불편감이 생기거나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쉽게 피로를 느끼는 등 대사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는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이 영향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또 발효 과정에서 효소 작용을 거치는 발효식품처럼 소화가 비교적 쉬운 형태의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매번 그런 음식들로 식탁을 차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 그래서 간편히 섭취 가능한 효소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효소식품이 유통되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에 건강한 효소 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효소는 모든 생명 활동에서 필수적인 생화학 촉매로 식품을 넘어 바이오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효소를 기반으로 한 제품군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품질 기준, 표시 방식, 과학적 검증 수준 등 보완되고 강화돼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품 간 품질이 편차가 크고 정보 전달의 불균형 등 산업 전반의 신뢰도와 성장 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효소 산업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발효식품의 오랜 전통과 활용 방식을 기반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효소식품. 최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퀴노아, 파로, 카모트 등 고대 곡물을 효소 개발의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수백 년간 품종 개량을 거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고대 곡물은 효소의 원료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원료에 따른 발효 특성과 효소 생산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품질 차이를 분석하여 식품으로서 활용 가능성과 기능적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 발효 원리를 현대 식품 기술과 접목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활용도 높은 형태로 발전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선된 곡물을 분쇄한 뒤 균주를 넣고 발효 환경을 조성하면 효소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원료는 분말 형태의 효소식품이 되는 거죠. 또한 연구소에서는 고대 곡물뿐 아니라
국내 곡물을 활용한 효소 식품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효소는 단백질 구조이기 때문에 위산과 같은 강한 선성 환경에서 변성될 수 있습니다. 즉, 섭취한 효소가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기능을 잃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섭취량보다 실제 작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음식이 분해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장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영양소가 온전하게 흡수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실제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 역시 단순히 섭취되는 것보다 소화의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지는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소는 위산과 같은 강한 산성에 의해 변질되고 파괴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연구팀은 전통 발효 원리를 바탕으로 현대 기술을 이용해 효소가 안전하게 장까지 도달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캡슐레이션은 효소를 보호막으로 감싸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위산 환경에서도 효소가 손상되는 것을 줄이고 장까지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효소가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서 효소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캡슐이 소화효소를 안정적으로 장까지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발효는 자연이 선사한 식품 가공의 지혜이자 현대 식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효의 원리를 이용해 효소 식품을 개발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는 노력은 현대 과학과 기술의 도움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효소식품 산업은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려 K푸드의 대표 산업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효소식품산업협회가 그리는 미래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업계 이익 단체가 아닙니다. 효소식품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일상적인 선택이 되고 한국 효소식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카테고리를 자리 잡는 그날까지 협회는 산업의 성장판이 되고자 합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더 깊이 있고 발전된 K식품들로 새로운 한류를, 세계인의 건강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